추석날 친정,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추석이면 다 함께 웃으며 모여야 할 명절이지만 그날 한 집안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아내는 제사상 준비로 지쳐 친정에 가겠다는 말 한마디를 꺼냈고 삽시간에 남편의 손길이 정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족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던 남편, 그리고 끝내 참지 못한 아내의 결단. 추석날 불붙은 친정과 시댁의 갈등. 그날 이후 이 부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석날 벌어진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30년 된 벽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곳에서 윤정자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부엌에 서서 29살 며느리 미영과 함께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빠르세요. 저는 아직도 예쁘게 안 나와요. 미영이 자신이 빚은 모양 삐뚤빼뚤한 송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시집 올 때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정자는 하얀 찹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가며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정성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50년 동안 매년 반복해온 동작이었지만 여전히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은 다들 제사 안 지낸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미영이 살짝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답게 전통보다는 편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가기도 하고 외식으로 간단히 해결한다던데요. 정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여야 의미가 있지. 조금 힘들어도 전통은 지켜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전통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도 진짜 힘드실 텐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허리도 아프시잖아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런 일에 익숙해졌어. 그리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보람도 있고. 정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실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늘 숨겨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노인이 72세의 나이답게 독서용 안경을 걸치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 상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고속도로에 성묘객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길이 막히네. 형님네는 어떻게 오시려나. 박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송편 빚는데 집중이 안 돼요. 정자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형님네 몇 시에 온다고 했지? 박노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볼륨을 조금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는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신다고 했어요. 아마 8시쯤?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침 준비도 해야 하겠네.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도 준비해야지.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정자는 송편 반죽을 치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라.
하지만 이 전통이 언제부터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을까? 어린 시절 경상도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던 그때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형제자매들과 뛰어놀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보낸 명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명절이 기다려졌는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친정은 언제 가세요? 부산이시잖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글쎄, 시댁일이 끝나면, 아니면 다음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추석에 친정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제사 준비와 뒷정리로 하루가 다 가고 다음 날이면 이미 명절이 끝나버렸습니다. 부산까지 가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들 간편하게 사서 하던데요. 요즘 떡집에서 파는 것도 맛있다고 하고, 그리고 친정이랑 시댁을 번갈아 가면서 명절을 보낸다더라고요. 올해는 친정, 내년은 시댁 이런 식으로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그런 말하면 안 되지. 정자가 살짝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만든 게 정성이 들어가 있잖니. 그리고 시댁이 우선이지. 그게 예의야. 내가 시집 올 때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 미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마음속으로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그냥 관습에 얽매인 것일까?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 베란다에는 빨래가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503호 김씨네도 명절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김씨네 부엌에서도 여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고 거실에서는 남자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정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자신의 친정집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 감천동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집에 계신 90살 아버지와 85살 어머니, 벌써 70이 넘은 오빠와 동생들, 모두들 건강하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작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네요. 미영이 정자의 멍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송편이 예쁘게 나왔나 싶어서 그래. 정자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손놀림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답답한 감정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거실에서 박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차례상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과일은 다 깎아놨고 나물은? 네, 거의 다 준비되었어요. 도라지나물하고 시금치나물은 어제 했고 오늘 콩나물만 더 무치면 돼요. 정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전도 부쳐야 하고 갈비찜도 해야 하겠네. 형님이 갈비찜을 좋아하시거든. 박노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자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까지. 명절 음식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명절 준비 풍경이었지만
이 집안에는 묵은 피로와 갈등이 고요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송편을 모두 빚고 나서 정자와 미영은 부엌 정리를 마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명절 준비로 바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어깨를 주무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온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송편을 빚다 보니 목과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송편이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큰아버지께서 오시면 좋아하실 거야. 정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저녁은 뭘 해 먹지?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간단히 해 먹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질 테니까 오늘은 쉬엄쉬엄 해야죠.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링링링 마이너스 오래된 전화기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이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정자가 먼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둘째 딸 수진의 밝고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2세의 수진은 정자의 두 자녀 중에서도 특히 다정하고 마음이 따뜻한 딸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명절 준비로 바쁘시죠? 아, 수진아. 응, 오늘 송편 빚었어. 너희들은 잘 지내지? 정자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는 잘 지내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엄마, 저 내일 추석날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 손맛도 보고 싶고 송편도 같이 빚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댁 제사와 겹치는 일정이 걱정되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정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기다릴게. 그 순간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장남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5세의 현우는 정자의 큰아들로 평소에도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부장 자리에 있으면서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야. 내일 친정에 온다고 하네.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정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수진아, 잠깐만. 정자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죠. 현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석날은 시댁이 먼저예요. 친정은 나중에 가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현우야, 하지만 수진이가.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추석날에는 시댁 제사를 먼저 지내고 친정은 그 다음에 가는 게 맞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도 텔레비전에서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미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부엌과 거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아, 수진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졌네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런데 수진아.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가 뭐라고 해요? 수진이 예상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오빠, 거기 있죠? 바꿔주세요. 현우가 정자로부터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빠, 저 친정에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도 결혼한 여자잖아. 추석날은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은 그 다음에 가는 거지, 동시에 가는 게 아니라고. 현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무슨 법에 있어요? 엄마도 친정의 딸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자는 두 자녀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현우가 말하는 전통적인 예의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 낮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현우가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엄마 마음까지 가로막아요? 엄마도 친정 가고 싶으실 텐데. 수진이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도 걱정되었습니다. 박노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현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뭔 소리들이 이렇게 시끄러워? 아버지, 수진이가 내일 친정에 온다고 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친정? 박노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추석날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자는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딸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생각해보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이미 수진이 끊었다는 신호음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정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6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8시쯤 큰형님 댁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어서 오세요. 박노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자도 앞치마를 벗고 나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길은 많이 막혔죠? 아니야, 일찍 나와서 괜찮았어. 수고 많았구나. 큰형님이 정자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박노인과 큰형님, 현우와 미영, 그리고 정자까지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수진과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차례는 몇 시에 지내지?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10시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라도 드시죠.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끓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젯밤에 섭섭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언니 연락 왔어요?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없어.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통화가 좀 그렇게 끝났는데 괜찮을까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다. 수진이도 서운했을 거야.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형님,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자와 미영은 동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수진이가 오늘 친정에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큰형님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시댁 제사를 먼저 치르고 친정은 그 다음에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운 예의고 전통 아닙니까?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정자는 차 우리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현우 말이 맞지.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이야. 박노인이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좀 다르지 않나? 젊은 부부들은 친정시댁 번갈아 가면서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잖아요.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정자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수진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현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에? 오빠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정자는 급하게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10살과 8살 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정자를 보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 왔어요. 어서 들어와, 들어와. 정자가 반가워하며 손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현우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박노인과 큰형님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오느라 고생했겠다. 박노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현우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 오늘은 시댁 제사가 있는 날이야. 알아요, 오빠. 그래서 제사 끝나고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제사 끝나고는 정리할 게 많고 친정은 다음에 가야지. 현우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빠 엄마도 친정의 딸이에요. 왜 엄마 마음까지 가로막아요? 거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의를 말하는 거라고. 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의요? 엄마가 친정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막는 게 예의예요? 수진이 맞받아쳤습니다. 정자는 두 자녀 사이에 끼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수진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내 친정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왜 죄가 되는 걸까? 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딸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져야 하는 걸까? 큰형님이 중재하려고 나섰습니다. 자, 얘들아. 명절인데 이런 식으로 다투지 말자.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큰아버지, 저는 다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수진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우가 아내 미영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도 뭔가 말 좀 해봐. 내 생각은 어때? 미영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글쎄요. 두 분 다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원칙이 있는 거잖아. 현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도 친정 가고 싶으시죠? 모든 시선이 정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꾹 다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으로는 수진과 함께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현우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애타게 불렀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화, 전통적인 예의, 그리고 자신의 진짜 바람 사이에서 정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은 모처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형님 댁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윷놀이를 했습니다. 수진도 아침에 긴장감을 풀고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울렸습니다. 현우도 더 이상 아침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송편 정말 맛있어요. 수진의 큰아이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야. 더 먹어라. 정자는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4시쯤 큰형님 댁 가족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아이들 숙제도 있고 내일부터 또 바빠지니까.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정자가 아쉬워했습니다. 아니야, 충분히 오래 있었어. 정말 수고 많았구나. 음식도 맛있었고. 큰형님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큰형님 가족이 떠나고 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현우와 미영은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했지만 수진이 집에 있으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는 아이들이나 봐줘. 정자가 말했지만 수진은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같이 요리해요.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은 정말 정겨웠습니다. 정자는 수진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 친정에는 언제 가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아직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 부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은 자주 드려요? 수진이 계속 물었습니다. 응, 가끔 전화로 안부는 물어봐.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셔. 정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엄마, 친정 가고 싶으시죠? 정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엄마도 친정 부모님 보고 싶으시잖아요. 수진이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정자는 결국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는 나도 친정에 다녀오고 싶어. 나도 딸이니까. 그 순간 거실에서 낮잠을 자던 박노인이 깨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와 딸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것입니다. 뭐라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정자와 수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노인이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친정 타령이냐?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70이 넘은 여자가 친정하면서 때를 쓰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탁 박노인이 주방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거실에 있던 현우와 미영,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수진이 놀라며 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너까지 왜 그러냐? 결혼한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야. 그게 예의지. 박노인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현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현우야, 내 어머니가 친정 가겠다고 난리야. 박노인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편에 섰습니다. 엄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댁이 먼저라고. 오빠까지 왜 그래요?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친정 부모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죄예요? 수진아, 너는 결혼해서 집을 나간 몸이니까 모르겠지만 집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해.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영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들 진정하세요. 명절인데 이렇게 다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불씨는 커진 상태였습니다. 박노인은 화가 나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그냥 가요. 수진이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겠다고? 박노인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결혼해서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 타령이나 하고 앉았어. 정자는 그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고 오랫동안 못 본 형제들도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세요. 수진이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괜한 소리에서 내 어머니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 박노인이 수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우도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가 엄마를 부추긴 거잖아. 저는 엄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정자는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의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 소리에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급하게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만들 하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미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 평화롭게 흘러가던 명절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대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부엌 한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소망 하나가
이렇게 큰 풍파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은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일찍 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갔고 현우와 미영도 말없이 자신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자는 홀로 부엌에 남아 하루 종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들을 닦아내면서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걸까요? 설거지를 하는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직도 설거지에? 박노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 그거 다 누구 때문인지 알고 있어? 박노인이 팔짱을 끼고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말하는데 듣고 있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들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정자가 여전히 설거지를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박노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에서 수진이까지 와서 난리를 친 거잖아. 정자는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박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큰 잘못이지.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친정에 가면 안 되나요? 저도 부모님이 그리워요. 정자의 목소리도 조금씩 단호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정자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시댁이 우선이야, 시댁이. 왜 시댁만 우선이어야 해요? 저도 부모님의 딸인데요. 정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정자가 이렇게 맞받아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마음을 말할 권리가 있어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자는 설거지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친정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몇 년째 추석에 친정을 못 갔어요. 박노인은 정자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냐? 저도 딸이에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정자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쾅! 여자가 결혼했으면 시댁이 먼저지. 감히 그런 말을. 박노인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정자는 벽에 기대어 서서 놀란 표정으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수진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바닥에 깨진 접시와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세요? 수진아, 너는 끼어들지 마.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끼어들지 말라니요?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현우도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의 상황을 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고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평생 참아온 게 결국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형이 아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순간의 충격보다도 마음속 상처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심하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집안에 질서가 있는 거라고. 박노인이 여전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질서라뇨?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어떻게 질서일 수 있습니까? 수진이 울분에 찬 눈빛으로 맞섰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부엌에는 정자와 수진, 현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영도 소리를 듣고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누구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들을 보며 정자는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산산이 조각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안방에서 잠들었고 현우와 미영은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자는 혼자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왼쪽 뺨이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고 살짝 만져봐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죄가 되었을까요? 정자는 멍해진 표정으로 한동안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과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항상 남편과 시댁의 뜻에 맞춰 살아왔을까요?
나는 딸이자 아내이자 엄마다.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 나는 나 자신이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지만 정작 윤정자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아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정자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 수는 없다는 다짐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친정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자유롭고 밝았을까요? 언제부터 그 밝은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85살의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90살의 아버지는 건강하실까요? 벌써 몇 년째 추석에 친정을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걸까? 정자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마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딸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옆에 앉아 창백해진 얼굴을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아프세요? 괜찮다, 괜찮아. 정자가 말했지만 수진의 눈에는 어머니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심하셨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탓이 아니야. 엄마가 결정할 일이었어. 엄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제가 친정에 오겠다고 해서. 수진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건 엄마 문제야. 정자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참기만 했나 봐. 수진은 어머니의 변화된 어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았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착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으로는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 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도 꿈이 있었어. 젊었을 때는 서울에 나와서 공부하고 싶었고 직장도 갖고 싶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꿈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지. 정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있었어.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하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게 전통이고 예의라고 배웠으니까. 정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정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를. 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거울 속의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달라질 거야. 수진은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은 눈빛이 아니라 결연하고 의지가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달라진다는 게 수진이 물으려 했지만 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지 않을 거야. 정자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도와드릴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엄마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자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서로를 안고 있는 그 순간 정자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정자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찾아온 이 변화가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자신답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자의 새로운 결심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어젯밤 수진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자는 조용히 옷장을 열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닦아내니 여전히 쓸만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수진이 잠에서 깨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수진아. 엄마가 친정에 다녀올 거야. 정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다짐을 들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잖아. 정자가 가방 정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아이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뵙고 싶어 할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하지만 엄마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이건 엄마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정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부산까지는 멀잖아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기차 타고 가면 되니까. 엄마가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정자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타인에게 의존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쯤 정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아직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현우와 미영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마음은 이미 부산 친정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8시가 되자 박노인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벌써 아침 준비를 다 했네. 박노인은 어제 일이 있었음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밥 드세요. 정자가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정자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가방을 쳐다보던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그 짐은 뭐냐? 정자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정에 갑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오늘은 친정에 간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부모님의 딸입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정자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일로도 부족해서 또 어제 일 때문에 더욱 확실해졌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요. 정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급하게 거실로 왔습니다. 엄마,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우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을 일이 아니야. 정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의가 있다고. 현우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예의라. 정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예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는지 아니? 박노인은 정자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정자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박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장모님이 병환으로 많이 위중하셨을 때도 내가 체면 때문에 못 가게 했다. 정자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병환으로 많이 위중하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사위가 장모 일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상하게 볼까봐.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여보,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내 한이야. 장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박노인이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너까지 친정 간다고 하면 나만 더 초라해질까봐 두려웠어. 정자는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도 전통과 체면이라는 틀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힘들었구나. 정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노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어제 너한테 손을 댄 것도 정말 미안해. 현우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단순히 전통을 고집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아버지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 사람도 결국 전통에 묶여 허우적된 또 하나의 희생자였구나. 정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해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가봐. 정자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너도 내 부모님의 딸이잖아. 박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현우도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현우야, 엄마 말이 맞다. 우리가 너무 전통에만 얽매여 있었나 봐. 박노인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이해에 감격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장인어른께도 안부 전해드려. 박노인이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수진이 짐을 들어주겠다며 나왔고 현우도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정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걱정 반, 응원 반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정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자는 부산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현우가 서울역까지 차로 데려다준 덕분에 편안하게 기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정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정 식구들을 생각했습니다. 90살의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85살의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기대가 컸습니다. 3시간 후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택시를 타고 감천동으로 향했습니다.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집, 어린 시절부터 청춘까지 보낸 그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 바다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자 왔어요. 정자가 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 정자야.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정자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자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기니 모든 걱정과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정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정자야, 어서 들어와.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겠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자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정자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이야기, 손자 손녀들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 아들의 안부까지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왔네? 사위는 어디 있고? 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딸로서 왔어요. 오랫동안 친정에 못 와서 죄송했어요. 정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와라.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우와 미영, 그리고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엄마, 저희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뵙고 싶어서 왔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머쓱한 표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정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현우야, 고마워.
박노인도 뒤따라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부산의 시골집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늦게나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사위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정자의 친정집에 모였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3대가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송편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수진의 큰아이가 증조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증손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당에 나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정자는 아이들에게 송편 모양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과 미영도 함께 참여했고 남자들도 서툴지만 송편 빚기에 도전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년 같이 와요. 명절마다 친정에서도 시간을 보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는 거야. 둘 다 소중한 가족이니까.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앞으로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박노인도 장인어른,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죄송함을 표현하기도 했고, 앞으로는 정자의 친정 방문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 송편을 나누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나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딸이고 나 자신이다. 어머니가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자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게요. 정자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작은 아이가 할머니 무릎에 누워 잠들었고 큰아이는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별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미영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흐뭇해했습니다. 박노인도 정자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자. 고마워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정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오해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져 나왔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처음부터 친정에서 시작해서 시댁으로 가는 게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현우가 동의했습니다. 정자는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순간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늦은 밤 모든 가족이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모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자는 어린 시절 잠들던 그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진짜 자신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겠다고. 잔잔한 웃음과 따뜻한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가운데 정자와 가족들은 모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여러분, 오늘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평생을 남편과 시댁,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오셨던 정자 할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람의 딸로서 친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뭉클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소중한 딸이고 자신만의 꿈과 바람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소감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늘 평안과 따뜻함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은 가족 갈등을 다룬 허구의 이야기이며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행성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